아까 노후도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노후도를 보면 굉장히 노후도가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파란색을 찾기가 힘들죠. 파란색이 좀 신축이거든요. 천호 이쪽은 노후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이 재개발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시대가 왔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정비구역에 지정된 사례가 등장을 해서 이 영상을 빠르게 컨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천호 3-2 구역인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를 보시면은 이 신통기획 후보지 21곳 사업 박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한 두 달 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서울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2021년에 신통기획 후보지 21곳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후보지이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3-2 구역은 신통기획 시범 사례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일단 신통기획은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도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이 개포동 재개발 투자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컨텐츠가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재개발을 막 추진한다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추진한다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까지 약 5년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2년 정도로 완전히 축소를 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내년쯤에는 그 후보지들 중에서도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천호 3-2 구역은 서울시에서 신림 1구역과 같이 시범 사례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1년 만에 지정을 한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기존에 2종 7층 규제가 있었죠. 이것을 완화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 6대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노후도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바로 풀었고, 그런 다음에 1년 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례입니다. 진짜 신속통합기획으로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신림 1구역도 머지않아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호 3-2 구역을 같이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천호역을 기준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작년에 21곳 중에 이 천호역 인근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된 곳은 바로 이쪽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시범 사례로 지정된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천호 3-2 구역이고요. 3-2 구역. 이 밑에는 이제 3-3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지정이 안 됐고요. 근데 이것도 머지않아서 지정될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3-2 구역과 연계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이 천호역 우측이 중흥 S클래스 여기를 필두로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죠. 그래서 이 3-2 구역도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천호 성당을 기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3-2 구역이.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3-3 구역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연계돼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가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가 중흥 S클래스. 그래서 개발 계획이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이 천호역 일대도 기존에 굉장히 교통도 좀 난잡하고 골목들도 좁고 이래갖고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대도 천지개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아니고 민간재개발 절차라면 뭐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등 이런 절차들이 한 기본 5년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근데 신속통합기획 시범 사례에서는 1년 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례인데, 기존에 한 307세대 정도 소유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총 420세대가 생기는데, 여기서 공공주택 77세대가 빠지고 그러면 343세대가 남죠. 그럼 여기서 기존 소유주들 빼고 그러면 한 36세대 정도를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되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노후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범 사례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첫 사례라고 나와 있고요. 이 천호동 397-419번지 구역 면적은 한 2만 제곱미터, 엄청 크진 않아요.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고, 노후도 요건 뒤에서 볼 거지만 이 노후도가 엄청 좋다, 한 90% 이상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속통합계획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에는 2종 7층 이 높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규제 완화를 통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한 20층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본 위치가 여기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는 이제 3-3구역과 같이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천호 성당을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사실 서울에 이런 재개발들이 더 빠르게 활성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2015년 전 서울시장 때는 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거의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2015년 이후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공급 부족이 지금 이런 집값 상승, 급등, 완전 폭등으로 일어난 거고,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노후도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노후도를 보면 굉장히 노후도가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구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파란색을 찾기가 힘들죠. 파란색이 좀 신축이거든요. 신축이고, 이쪽이 이제 3-3구역 쪽인데, 여기 3-3구역도 노후도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호 이쪽은 노후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2021년에 후보지로 21곳 중에 한 곳으로 포함이 된 곳이죠. 여기도 노후도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중 S클래스. 그래서 이 인근이 다 신축 아파트, 이렇게 재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거주 환경도 충분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네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노후도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노후도 요건. 이 노후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2022년에도 이제 신통기획 공모를 하잖아요. 또 후보지 공모를 하는데 한 9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투자를 하는 것, 이미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모일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신통기획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후보지로 지정이 되기 전에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도고, 그리고 서울의 곳곳에 후보지들,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후보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컨텐츠로 만들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호 3-2구역 처음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순간, 특히 신통기획 재개발의 첫 구역 지정을 축하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